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여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원래 계획했던 그런 내용들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요. 똑같은 길이지만 뭐 착시 현상처럼 어떤 경우에는 뭐 특별히 더 길게 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착시 현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명도 대비 이런 걸 봐서 뭐 검은 흰 바탕 위에 검은 점은 이제 더 검게 보이고 반대로 검은 바탕 안에 있는 흰색은 뭐 더 하얗게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실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루 중에도 저는 이제 오전과 오후가 있다면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1년을 보면 이제 여름까지는 뭐 그런대로 조금 제법 시간이 원래 시간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또 후다닥 지나가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더 같은 시간인데도 좀 빨리 지나가는 듯한 이게 좀 마감 시간이 좀 다가오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뭐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마무리될 시점 되면은 왠지 더 조급해지는 그런 그 우리 심리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또 느끼는 거는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대화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특히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선생님과의 어떤 교육 방법, 아이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 어떤 스킬적인 것보다도 어떤 관계, 우리 서로가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그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 가진다는 거,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불어서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더 효과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없는 상황에서 방법적인 거에만 의존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형 드리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차 시 발문 기법이 되겠습니다. 발문 기법에 따른 자료는 하형 드리미에 탑재해 놓았고요. 그리고 학습 과제도 오늘까지 해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13차 시까지. 그래서 13차 시 오늘의 학습 과제는 확산적 발문 기법의 예시를 들고 필요성을 기술해 보고요. 발문의 효과를 정리해보는 이러한 학습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같이 잘 들으시고 또 그 하영 드림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내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내용인 발문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질문하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 차시 주제는 발문입니다. 발문. 질문과 발문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질문은 저가 묻고 대답하려니 좀 쑥스럽지만 자기가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다 하면은 우리는 보통 질문이라고 하고요. 발문이라는 거는 교사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경청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둘 다 물음표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목적이라든지 어쨌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가 알고자 하는 내용, 듣고자 하는 내용을 학생들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판을 깔아주는 수업에 촉진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은 발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혼용돼서 쓰이기도 많이 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질문은 두뇌를 자극한다 이렇게 제가 일단 써놨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질문과 발문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놓으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장 AL, 액션 러닝은 학습 효과를 높인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관련 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는 분 중에 많이 아실 거라 보이는데 액션 러닝이라는 수업 방법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액션 러닝은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높이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표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액션 러닝이 효과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학습 효과가 높은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질문에는 선생님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선생님이 의도한 대답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추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처음 문장처럼 마침표로 끝내는 것보다 물음표로 던져주면은 학생들은 그때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교육심리, 상담심리적인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좋은 수업이 되고 행복한 수업,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발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또 발문의 수준도 마지막을 어떻게 내용을 우리 교육공학의 체제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체계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HP가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HP 오너가 사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지금도 최고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원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단 의도한 질문일 수도 있고 궁금한 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원이라는 입장에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왠지 약간 부담이 좀 느껴져요. 왜냐면 꼭 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문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HP가 세계를 위해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짝 바꾼 것이에요. 살짝. 위에는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고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유지해야 되는 개념이라면 밑에는 지금은 최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를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부터 한 걸음을 다가설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처음 질문에서는 왠지 부담감이 많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체계하고 어떻게 물음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아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반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한 거지만 상대방은 아주 부담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어렵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든 발문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학생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너무 답이 있는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은 틀린 답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답 틀려도 아니면 지금은 그냥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발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 인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보다
우리 최고 인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면은 밑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듣는 입장에서는. 예. 직장을 매일 아침 서둘러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은 많이 바라는 내용들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꼭 제 시간에 출근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조직에서 정말 일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요분은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제가 뭐 이분하고 그렇게 뭐 관련은 전혀 없지만 뭐 하나 들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발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이분이 이제 좀 젊었을 때죠. 1980년대에 그러면은 삼성도 이제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이라기보다는 막 이제 태동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씩 이제 갖춰져 간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가 괜찮아진다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지 한번 외국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번 갔는데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분이 잘 모르겠죠 누군지 그냥 우리나라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고객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삼성 제품 뭐 많이 있잖아요 전자제품 삼성 제품 뭐 하나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진열장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진열장이 없었으니까 보고 싶다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무슨 제품이지 잘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서 막 이거 이제 카탈로그 보면서 창고에 뜯지도 않은 이 제품이 있어서 이거를 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가져와서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직원들은 아주 세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인지도도 높아하고 이제 좋은 어떤 그 마케팅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상점에서는 다른 대리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해서 또 다른 대리점을 또 간 거예요. 웬걸 다른 대리점 갔더니 똑같은 겁니다. 이 제품 진열되어 있는데 없고 역시 창고에서 포장 뜯지도 않은 형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시, 다른 주로 또 이동해서 본 겁니다. 이거 들리는 얘기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다른 주, 다른 시 좀 이제 확장해서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이렇게 뜯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게 많이 화가 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위 보고한 것인데 가만 놔둘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국내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겠죠. 이제 뭐 사장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뭐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제품들이 뭐 있더라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내가 어느 시에 어느 대리점 그 다음 또 어느 시에 어느 대리점 이렇게 한 5군데를 들렸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코스로 해서 오면서 이제 본인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질문을 던져봐라.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마창 뭐 잘 됩니다 얘기했던 분들도 막상 가봤더니 창고에 있던 것만 다 확인하고 이제 이분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도대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딱 예, 물어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잘하겠죠. 참 이게 대화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어떤 질문, 발문 형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역량을 세워주려는 어떤 코칭의 기본이 된 것인데, 뭐 단순한 정답을 맞추는 정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책임을 묻는 형태의 질문인 것인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칭찬을 받고 좋은 분위기가 되면, 아, 너도 나도 질문을 하려는 분위기가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갔는데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하던 학생들이 빈도수가 줄어든다. 그럼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질문하거나 학생들이 없었는데 갈수록 질문 저요저요 하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이 크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동안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물음표를 던지고 아이들이 대답을 많이 이끌어내는 형태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은 교수자의 수업 행동에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수자의 수업 행동 척도에 이거 쓰셨었죠.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의 유형을 보면은 오픈 퀘스천, 개방형 질문이 있고, 닫혀진 질문이 있고, 같이 중립적인 질문이 있고, 이제 답을 찾는 질문이 있고, 어쨌든 책임을 찾는, 가능성을 높이는 질문이 있고, 책임 추궁형 질문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질문이라고 해서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퀘스천이다. 개방형이라면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드셨습니까? 하면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로 밖에 안 되잖아요, 답이. 아니면 지금 먹으러 갈 겁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 다이어트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답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것이고, 이건 답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미팅에서 잘된 점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미팅에서 잘된 점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미팅은 잘된 것 같습니까? 하면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질문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뭐 예, 아니요 정도 수준에서의 답변밖에 나올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같이 중립적인 판단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질문. 오늘 회식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면은 뭐 일식집 가고 해도 싶고, 중식 가고 싶고, 한식 가고 싶고, 뭐 갈비도 먹고 싶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회식은 일식집이 어떨까요? 해버리면 중식이나 한식이나 가고 싶은 분들이, 아, 그분 얘기했으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한쪽으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면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아는 분이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로직 트리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로 한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결정을 상당히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길잡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답이 있는 형태 정도의 어떤 샘플링 정도로 제시를 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에다나 빡빡 다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런 같이 중립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때에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의 발문도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질문, 뭐 책임 추궁형 질문 이런 게 있는데, 그라운드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 무엇인가에 서로 약속, 신뢰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라운드를 왜 지키지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처럼 일단 보여지고,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을, 그건 이제 부득이하게 why라는 질문 생각은 가질 수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why라는 걸 지나치게 쓰면 상대방을 뭐 잘못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형태가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질문이라고 하면, 이번 달 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팍 다치지 않나요? 예, 이렇다는 겁니다.
지각을 하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상황 내에서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면서 하되 상대방이 오히려 본인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 화법이 중요한데 이런 것으로는 심리학 차원에서 아이 메시지라는 것이 있었죠. 아이 메시지. 지금 그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아이 메시지라는 것을 실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일단 기본으로 이제 깔고요. 이제 발문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기법에서 발에다 하트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아하. 발문 기법이라는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죠. 발문 기법이 어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학생들로부터 많은 어떤 얘기를 학생들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 기법을 발문 기법이라고 하고요. 발문 기법의 성질과 효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하고 내용들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목차를 보아하니. 발문 여기 질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물어본다입니다. 물어본다. 그런데 선생님 발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죠.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차이점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교사가 던지는 질문을 발문이라고 하고요. 모르는 입장에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혹은 의견을 표출하도록 하는 형태는 발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문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일단은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개방형 그리고 뭐 확장형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질문이라든지 뭐 가능성을 열어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막 질문을 해서 답이 오면 선생님이 좋은 제안입니다. 왜 좋게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괜찮아 역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해준다면 학생들도 칭찬에 뭐 고래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아이들이 활기차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면은 발문의 내용을 잘 들으려고 주의가 집중되겠죠. 그리고 발문을 통해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적인 그런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은 툭 던진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를 얘기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고와 인지활동을 유발하게 되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서로 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회적 활동을 조정하는데 아주 발문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러한 형태로 좋은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던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저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구나 질문이라든지 대화를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수업 외적인 교육적 효과를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문의 성질, 흥미유발과 주의 집중 이런 형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달에 도착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런 형태로 하면 뭐 생각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물론 실제 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보여보던 뭐 빛이라든지 뭐 이런 뭡니까 이제 굴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하면서 이제 좀 더 한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아이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진단과 점검을 하는 데로 쓸 수 있습니다. 식물의 잎의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럼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 엽록체부터 시작해서 물관, 체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거를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제 진단과 점검 차원에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중에 애들이 단 하나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 학생, 이 학생, 이 학생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구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진단과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도 발문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의 회상, 뭐 국사 시간에 혹은 뭐 이렇게 딱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맞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신데렐라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말할 수도 있고, 뭐, 아니요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관리 차원에서, 혹은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창의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딱 답이 있는 질문 한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저가 학생 때 오늘 며칠이죠? 그러면 뭐 오늘은 뭐 6월 7일이다. 7번, 17번, 27번 해가지고 뭐 틀렸어. 해서 저 중학교 때 나와 해서 매도 맞았었고요. 그러면 누가 질문하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부담을 많이 주는 형태를 많이 저 학창 시절 했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나는 더 잘 알고 너희 나보다 더 잘 모른다 이런 등에 볼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잘 아는 학생, 잘 모르는 학생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질문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래서 우리나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 저희는데 요새는 많이 그런 건 없어졌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관계, 그것이 좋은 교육을 이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발문의 중요성을 딱 인지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서 표현에 대한 허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계 우리 어떤 요새는 감정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아이 한 명 한 명, 선생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사람들이 감정을 소중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주변에서 많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 발문 양이 많을수록 학생의 학습이 더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수업에 있어서도 교수님이든지 이제 발문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세보기도 하세요. 그렇게 느낌으로 많이 여러분들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보면서 이제 너무 그렇다고 발문 많이 하면 뭐 시간 진도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 뭐 50분 수업이면은 이러한 발문은 뭐 한 15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연구해서 뭐 논문 써보는 것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발문의 양이 많을수록 학생의 학습이 더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문 수준과 학생들의 사고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발문 수준의 변화는 학생의 능력 수준과 일치했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력에 맞는 정도의 그 발문을 수위 조절을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학생들이 뭐 사칙견산을 하는 단계인데 막 곱셈 나눗셈 분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반대로 또 너무 낮은 수준을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딱 만큼이면 지금 수준에서 지금 수준이라고 약간 높아가는 뭐 이러한 형태의 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발문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교사의 발문에 주의, 반응을 나타내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발문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분명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모르는 거를 질문을 하면서 그 반대로 또 학생이 질문 안 한 경우에 교사들이 발문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문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학생들의 주의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은 주의 집중, 뭐 동기부여, 뭐 이런 형태의 발문을 적절하게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문의 유형은 수업 과정에 따른 발문, 내용에 따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발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업 사태가 있죠. 수업 도입 단계, 전개, 정리 단계가 있는데
주의 집중을 뭐 할 수 있는 단계. 이거 꼭 수업 내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날씨 더운데 여러분들은 뭐 여름방학 때 더우면은 어떻게 더위를 피하죠? 뭐 이런 형태로, 예, 뭐 아이스크림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형태로 하면 편한 대화이고 뭐 그 자체가 즐거움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한다는 것,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주의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수업 내용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뭐 텔레비전 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모두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 목표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든지 이걸 또 우리 어떤 사례와 연결 지으는 형태의 어떤 발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수업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좀 풍성한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리 단계에 있어서는 오늘날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 보고 뭐 요점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답이 그랬을 때는 뭐 다른 친구들 혹은 선생님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정답이 있는 형태로 결국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건 수렴적인 어떤 질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이 답을 못 맞췄을 때는 어떤 힌트를 준다든지 뭐 격려를 하거나 어쨌든 조금씩 이런 알아야 하는 어떤 사실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어떤 뭐 수학이라면 문제풀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수렴적인 발문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답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답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확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반대로 선생님이 확산적인 상황에서 수렴적인 질문을 하고 수렴적인 상황에서 확산적인 발문을 하면 아주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예, 평가적 발문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문의 효과를 볼까 발문의 특성 다 살펴봤고요. 효과를 보면은 앞서서 그 논문도 있었죠. 발문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고등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학생의 발언량은 또 학업 성취와의 높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배웠니 보다는 뭐 물어봤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연수를 이제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연수 받으면 나중에 이수증 받고 대부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물론 저도 수동적으로 받았으니까, 피교육자 입장에서. 하지만, 하나 기억나는 건 있어요. 제가 물어봤던 거, 제가 질문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연수 갈 때는, 당연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연수니까 수강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반드시 알고자 하는 것들은 질문, 10가지 이상 미리 리스트에 써서, 그 질문을 하면 다른 건 잊어버려도 본인이 질문했던 거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도록 하는 그것은 물어보려면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발문을 하면서 어떤 학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그런 촉진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발문의 형성에 보면은 어떤 알고 있는지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한 발문이 있고요. 또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했는지 그러면은 뭐 이해했으면 뭐 직접 시범을 보여서 해봐라 앞서서 문제를 풀거나 직접 말로 표현을 해보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이 분석 그리고 뭐 종합 평가 판단하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많이 했었었죠. 선생님이 잘 음식물을 잘 요리를 해서 학생들이 잘 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 해서 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더 마련해내는 그런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재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자꾸 유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다쳐서는 안 되니까 뭐 그런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뭐 관리 차원이라든지 어떤 이제 역할을 하시겠죠.
아무튼 이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스스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결국은 자기가 행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는 다 잊어버리지만 본인이 행동한 거는 다 80% 이상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도 더 많이 쉬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협동학습이라든지 무슨 문제중심 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요새 창의적 교수법에서 교육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 중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정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발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문이 잘 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성장하도록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 하나 더 소중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말 하나 더 소중하게 하고 싶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발문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있고 갑자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서라도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느껴가고 이러한 것들을 더 이제 몸소 체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 이게 발문의 뭐 종류, 이제 사실적 발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놓고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하면서 발문이라는 걸 넣었지만 또 막상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자 교육 방법을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이제 한참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정말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절에 비하면 솔직히 지금은 좀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우리가 뭐 악기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은 되는 것이 며칠 안 하면 본인이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을 가지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뭐 반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복잡하거나 애매하거나 이중적인 발문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선생님이 연습이 되고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명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뜸을 들이고 막 지금 저처럼 하는 것들은 좀 말끔한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교사가 기대하는 데다만 선생님이 그래 너 맞아 그건 아니야 그거 열심히 해야겠어 이렇게 기대하는 것만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맞고 틀림을 선생님이 너무 재단하지 말고요.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서 참여해 준 것만이라도 상당히 그거를 격려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정답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만 따지면은 원래 질문한 거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발문을 저 어렸을 때처럼 벌 주는 데 이용하는 질문에서 아는 놈하고 분별을 해서 틀린 학생 잡아서 벌 주는 데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질문을 했는데 혼자 자문자답 질문하면 충분히 기다려 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또 선생님이 답하고 그런 건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명을 하는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지명을 할 수도 있죠. 학생들이 너무 안 하게 되면은 오늘은 특별하게 모자를 쓴 학생이 있는데 제가 모자를 쓰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하면서 모자 쓴 학생을 지명할 수도 있고 오늘은 날씨도 화창한데 좀 화사한 옷을 입은 학생을 이렇게 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학생이 더 멋지게 보여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특정한 학습자에게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발문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발문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별 지명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체 학생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개별 지명한다는 거는 그렇다고 손으로 막 이렇게 뭐 사태질하는 것처럼 지명하는 게 아니고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름을 아는 게 좋겠죠. 이름을 알아서 상대방은 이름을 불러준다. 얼마나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꽃이라는 시처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문과 동시에 지명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지명 방법을 찾는 연구도 필요하겠죠. 자, 효과적인 발문을 하는 요령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제가 발문을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준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렇다고 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겠지만 한 30초 정도까지는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이 없었을 때는 그 난이도를 좀 더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쉬운 그 요 정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낮추거나 그래도 답변이 없을 때는 우리 행동주의에서 배웠던 강화물을 적극 사용해서 뭐 다 사탕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결국은 그만큼 준비가 되고 마음이 되면 학생들은 열려서 다 온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을 너무 선생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게 안 됐으면 왜 안 되는가를 보고 이제 더 마음을 하나 더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응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응을. 네. 학생들하고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 선생님 왜 이럴까 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친구 사이라고 이러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께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반응과 대답이 나와도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틀린 답을 하더라도 그 틀린 답을 한 학생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을 하면 어떻게 아주 창의적인 사고인 것 같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또 그런 학생들이 우리 에디슨 발명가도 아주 주변에서 아주 무시를 많이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선생님한테서도 그랬었고요. 하지만은 뭐 이렇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생각을 다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뭐 또 여기에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수주리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거는 비슷한 어떤 동질감, 라포 형성 차원인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의 마오리족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아끼는 음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군뱅이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끼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죽는 게 아니고 그게 몸에 좋잖아요. 상대방의 성의를 그리고 그래서 비슷한 라포 형성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라든지 학생들끼리 선생님들 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이질적인 사람하고 뭐 만나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하지만 그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하고는 이제 구분을 짓고 이제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함께 하려는 오픈 마인드만 있으면 비슷한 형태의 말만 써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친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발문을 할 때 학습자들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단어들 요새 보는 프로라든지 춤, 노래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을 좋은 선생님으로 학생들에게 인지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했던 어떤 발문이라든지 질문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주 여러분들 멋진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